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인들 가운데 일부 생존자와 유족들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는데요. 소송이 어려운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9년 제주 4.3 당시 어머니가 군사재판을 받은 강철훈 씨. 어머니는 전주 형무소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고 강 씨는 재판 내용은 물론 방법도 몰라 재심 청구를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긴 하려고나 생각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하죠. 아니 그때는 좀 망설였습니다. 좀 내용도 잘 모르고. 강 씨의 어머니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끌려간 제주도민은 2,530명. 일부 생존 수영인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유족이 없거나 판결 내용을 몰라 재심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수영인 2천여 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 재심 조항이 마련됐고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1차로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을 우선 청구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군사재판이 이루어진 그 형태는 다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간접 증거가 되어서 재심 개시도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그 전국적으로는 그런 그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행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개별 소송을 마친 수영인을 제외한 2천여 명에 대해 2년 안에 모두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고 2,000명이 넘는 수영인을 재판해야 하다 보니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직권재심 청구로 70년 넘게 전과자 신분으로 낙인 찍혔던 수영인 2천여 명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또 제주 4.3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증폭 기술로 유해 5구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돼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 세로 30cm, 하얀 천에 둘러싸인 유골함이 차례차례 들어옵니다. 74년 만에 유골로 부모 형제를 마주하는 유족들은 향을 피우고 맞이합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모두 5구. 3명은 불법 군사재판의 희생자였고 2명은 행방불명 희생자였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뒤 15년 가까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다. 이번에 새로운 유전자 증폭 기술로 가족을 찾은 겁니다. 가족들이 많아지고 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결과도 얻을 수 있었던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유해 봉황관에서 영문과 숫자를 조합한 8자리 코드로 불렸던 희생자들은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10살 때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와 헤어진 딸은 80을 훌쩍 넘어서야 유골로 변한 아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시국이 안 나시면 어떤 해서 그 아빠 유골을 찾습니까? 유골 찾으면 너무 집안에서도 좋아 그냥 살아온 것보다는 더 기쁘고 막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는 411구. 이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유해는 이번에 확인된 5구를 포함해 138구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학원 통학 차량에서 혼자 내리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2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박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7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 패딩 점퍼를 입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내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아이를 들이받더니 튕겨져 나간 아이는 옆 차로에서 달리던 또 다른 승용차에 잇따라 부딪힙니다. 차량 밑에 바퀴 사이에 애가 깔려있는 상태였죠. 괜찮으세요? 말을 했는데 아이 신음소리만 들었어요, 제가. 아이는 달려오던 승용차에 1차로 치인 뒤 튕겨져 나가 바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12살 A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A양을 1차로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 67살 B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다 1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양을 발견한 뒤 차를 멈췄고 옆 차량이 사고를 낸 줄 알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사고 차량은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후에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고 차량은 안 보였어요.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주황색 전멸 신호등만 설치된 곳으로 2년 전에도 길을 건너던 70대 2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졌습니다.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발광형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발광형 표지판 밑에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투광등 기능하고 상반기에 교통사고 사망 지점에 경찰은 1차 충격 후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 B씨를 뺑소니와 도주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2차 충격 차량 운전자 60살 C씨도 과실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제주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448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어제도 오후 5시 기준 4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40명 추가되면서 500명으로 늘었고 재택 치료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귀포 보건소는 일반 진료를 축소하고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최대 김 양식 시설이 몰려있는 해남 해역에서 김이 노랗게 말라 죽는 황백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백화에 맞설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어민들은 올겨울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양식 시설이 넓게 펼쳐진 해남군 핫가리 앞바다입니다. 김 양식장으로 가보니 김발에 붙은 김 엽채가 대부분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김 엽채가 제대로 붙은 김발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 쓰게 된 김발을 걷고 새로운 김발을 설치해봤지만 이마저도 황백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 2월 달에 가장 시즌이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돈을 많이 벌 때인데요. 지금 이 황백화 현상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 어민들로서는 다 끝이 났죠. 지금. 해남 해역에서 이 같은 황백화 현상은 지난 1월부터 발생해 지금까지 전체 25%가량인 2,400헥타르까지 번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1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황백화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피해 면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조류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를 바로 내일 실시할 예정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 시설을 폐기하는데 국도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연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3도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제주도도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공기질이 깨끗하진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도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로 파고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곶자왈 사유지 매입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저당권과 지상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조천과 한경 지역의 생태 등급 1, 2등급지 곶자왈 매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512억 원을 들여 곶자왈 사유지 502헥타르를 매입했습니다. 도민들이 만든 조례안을 청구하는 절차와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살에서 18살로 낮아졌고 주민조례 청구도 1,025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부터 주민 이-직접 시스템을 통해 도의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조례 청구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해병대 제9여단 소속 병사 A씨 등 2명이 소속 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휴가를 앞둔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폭행과 가혹행위는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서비스노조 드림타워 카지노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경영진 등 일부만 고액 연봉을 책정하고 직원들에게 희생만 가용하고 있다며 임금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지부는 차별 임금 폐지와 생활임금 보장, 투명한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에서 446명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8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448명 가운데 192명은 면허가 정지됐고 254명은 면허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1차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15,000여 개 곳으로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31,500여 곳에 경영회복지원금 15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탐나는 전 부정 유통 단속반 규모를 1개 팀 3명에서 2개 팀 7명으로 늘려 전통시장과 방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 대금으로 받거나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한 탐나는 전을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부당 이익을 환수 조치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